폭락을 했다 반등하기도 하면서 출렁였었는데요. 정부의 오락가락 대책 때문이었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까지 거론을 하면서 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이 있었고, 그러자 청와대는 확정된 것은 아니다면서 또 진화에 나섰는데요. 이 문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날씨가 많이 춥네요, 오늘. 네, 고맙습니다. 추운데 아침 네. 일찍부터. 자, 어제 SNS에 의원님께서는 그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이것만이 답일까라면서 빈대 잡자고 초과상관 태우는 격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 짐작은 갑니다만 빈대는 뭐고 초과상관은 또 뭘 말씀하신 걸까요? 빈대는 불법이라는 단어가 붙은 투기성 자금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네. 초과상관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라고 불리울 수 있는 블록체인을 의미하는 뜻으로 제가 그렇게 썼습니다. 아, 네. 네네. 그러니까 이 지금 현상은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경제부 기자, 경제부장을 거치면서 대한민국의 어떤 경제의 흐름을 쭉 이제 봐왔는데, 예. 80년대의 주식 광풍, 그리고 2000년대 초반에 닷컴 광풍, 이제 이런 것을 거치면서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지금 이제 2020년이 돼가는 이 시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암호화폐에 대한 어떤 이런 그 광풍이 지금 불고 있는 것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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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런 어떤 경제 전문가로서의 입장을 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법무부가 주무부처로 되면서부터 가상화폐가 규제의 일변도로 가는 게 아니라는 우려는 이미 나왔었거든요. 네. 아니나 다를까 잠깐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무부 장관은 그래서 폐쇄까지 거론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도 사실 최종국 금융위원장이 이것도 조율될 발언이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예. 청와대는 최종안이 아니다. 이 국민들은 혼란스럽거든요. 혹시 정부 입장이 정확히 뭔지 알아보셨나요? 저는 청와대가 이게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그 스탠스를 취한 거는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런 어떤 그 경제와 이 경제를 규율하는 법과의 어떤 균형점을 찾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를 경제 쪽에다가 무게를 둘 것이냐, 아니면 어떤 규제나 뭐 이런 그 범죄 행위 쪽에다가 무게를 둘 것이냐에 이제 이런 관점이 있을 수 있는데요. 네. 어제 법무부 장관의 발언은 규제나 이런 어떤 이것을 범죄 행위로 보고 도박으로 보고 하는 그런 쪽에 너무 방점이 찍혔던 것이죠. 네. 그리고 최종국 금융위원장이 여기에 덩달아 같이 이제 이게 조율된 것이다라고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증권이 코스피에서 코스닥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잖아요. 네. 그런데 코스닥이 만들어질 때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게 뭐 투기장이 될 거다, 뭐 어쩌다. 그러나 어쨌든 그런 그 홍역을 앓고서 지금 어느 정도 안정적인 이제 그 코스닥 시장이 형성됐는데, 어떻게 보면 이 코스닥 시장과 지금 가상화폐, 암호화폐라고 불리우는 이 거래소, 이 시장이 서로 경쟁 관계에 있다고도 저는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 암호화폐 거래량이 늘어나면 코스닥 시장의 거래량이 줄어들고, 또 암호화폐의 거래량이 줄면 코스닥 시장의 거래량이 늘어나는 이런 상호 경쟁 관계. 다시 말하면 기존의 금융 질서와 새로 태어나는 신생 금융 질서의 어떤 이렇게 그 치열한 다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금융위원장 입장에서는 현재의 기존의 금융 질서를 보호해야 한다는 그러한 것이 강하게 작용했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과 말을 같은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어떻게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네. 발전을 하면 굉장히 좋겠지만 지금 상황은 또 과열된 양상을 보이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제 네. 법무부 장관은 이거를 도박이나 투기 같은 양상이라고 보고 있고, 지적하신 것처럼 금융위원장 입장에서는 현재의 금융 질서를 지키는 쪽이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과 동조를 했던 건데, 그랬을까요? 지금 투자자들은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사이에서 네. 적정 수준을 찾아야 될 텐데 너무 규제 일본도로 하면서, 그래서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해임까지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뭐 어떻게 이걸 풀어나가야 될까요?
거래소 폐쇄까지 들고 나온 거는 저는 좀 더 너무 많이 나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투기 광풍 이것을 잠재우는 것은 분명히 해야 합니다. 네. 지금 현재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뭔가 여기에 투기성 자금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거래소를 폐쇄하고 싹을 잘라버리는가? 이거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라고 하는 이 블록체인이라는 것이 크게 예를 들면 위조 지폐를 만들 수 없는 그 위조를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장점, 또 이런 서로 간의 어떤 그 해킹과 관련해서 굉장히 안전성이 있다는 것, 그리고 소비자와 이것을 만든 사람이 직거래를 함으로 인해서 경비 절감을 한다는 이런 장점들을 갖고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저는 이 기술의 확산을 물리적으로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이것을 막을 수 없다는 그런 어떤 관점에서 봤을 때는 거래소 폐쇄 이것은 좀 너무 지나치게 나간 것이고요. 차라리 그 어떤 거래소를 정부의 인증 과정을 거쳐서 거래소를 운영하게끔 한다든가 아니면 여기에 과세를 하면서 투기 자금과 또 그렇지 않은 자금의 어떤 그것을 구별하는 어떤 그런 방법을 찾는 것. 이것이 더 현명한 대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지금 의원님께서도 물리적으로 막을 수 없다라고 지적을 하신 것처럼 가상화폐를 거래소를 설령 폐쇄를 하더라도 이게 해외에 나가서 투자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바로 나오더라고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거 자금이 만약에 해외로 유출이 된다면 어느 정도나 그러니까 자금 유출 규모가 될까요? 그것을 뭐 지금 어느 정도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은 조금 이른 감이 있는데요. 현재 거래량을 보면은 대충 짐작이 갈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그 암호화폐를 대량으로 거래하는 것이 한 4군데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4군데가 거래량이 많을 때는 하루에 한 거래소에서 2조에서 3조 정도까지 거래가 되니까요. 이것을 합치면 한 15조 정도, 그리고 여기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한 300만 정도 된다고 지금 이제 집계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물리적으로 어떻게 정부가 여기에 뭔가 이것을 뭐 철퇴를 가한다? 이거는 저는 굉장히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 좀 굉장히 진중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애초에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시도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겠네요. 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표현하는 건 정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할 수는 있죠. 거래소를 폐쇄해버리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지만 그 방법이 옳지 않다는 것이죠. 그 방법이 옳지 않고 그것을 폐쇄를 한다. 만약에 폐쇄가 됐다. 그러면 또 다른 해외로 나갔다가 해외에서 다시 다른 방법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이 암호화폐라는 것이 그 국경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 퍼블릭 블록체인을 갖다가 정부가 이것을 인증해주는 시스템으로 가는 이것이 더 맞다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부 하는 쪽으로 가는 게 차라리 낫다. 그러면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국민연금이라든가 뭐 이런 그 연금 지급을 이렇게 암호화폐로 하는 것을 지금 굉장히 연구하고 추진하고 있고 또 일본에서도 지금 이것을 화폐로 인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의 지나친 규제는 사춘기 때에 그 부모가 매를 들고 달라든다고 해서 그 아이가 반발심이 더 생기지 그걸로 인해서 그 아이의 어떤 그것을 잘못을 잡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차라리 매를 드는 것보다는 아이하고 대화하는 게 훨씬 더 아이의 성장을 돕는 것처럼 저는 지금 우리 이 법무부의 시각을 조금 바꿔야 되겠다. 그리고 2000년대 초에 닷컴 열풍이 불었을 때에 정부가 그것을 양성화했던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가가 관리를 해가서 공적인 범위 내에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다는 쪽으로 정리를 해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었습니다. 금융위원장이 여기에 덩달아 같이 이제 이게 조율된 것이다라고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증권이 코스피에서 코스닥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잖아요. 네. 그런데 코스닥이 만들어질 때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게 뭐 투기장이 될 거다, 뭐 어쩌다. 그러나 어쨌든 그런 그 홍역을 앓고서 지금 어느 정도 안정적인 이제 그 코스닥 시장이 형성됐는데 어떻게 보면 이 코스닥 시장과 지금 가상화폐, 암호화폐라고 불리우는 이 거래소, 이 시장이 서로 경쟁 관계에 있다고도 저는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 암호화폐 거래량이 늘어나면 코스닥 시장의 거래량이 줄어들고 또 암호화폐의 거래량이 줄면 코스닥 시장의 거래량이 늘어나는 이런 상호 경쟁 관계. 다시 말하면 기존의 금융 질서와 새로 태어나는 신생 금융 질서의 어떤 이렇게 그 치열한 다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금융위원장 입장에서는 현재의 기존의 금융 질서를 보호해야 한다는 그러한 것이 강하게 작용했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과 말을 같은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어저께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네. 발전을 하면 굉장히 좋겠지만 지금 상황은 또 과열된 양상을 보이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제 네. 법무부 장관은 서로 이것을 막을 수 없다는 그런 어떤 관점에서 봤을 때는 거래소 폐쇄 이것은 좀 너무 지나치게 나간 것이고요. 예. 차라리 그 어떤 거래소를 정부의 인증 과정을 거쳐서 거래소를 운영하게끔 한다든가 아니면 여기에 과세를 하면서 투기 자금과 또 그렇지 않은 자금의 어떤 그것을 구별하는 어떤 그런 방법을 찾는 것. 네. 이것이 더 현명한 대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네. 지금 의원님께서도 물리적으로 막을 수 없다라고 지적을 하신 것처럼 네. 가상화폐를 거래소를 설령 폐쇄를 하더라도 이게 예. 해외에 나가서 투자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바로 나오더라고요. 예. 지금 그렇습니다. 그거 자금이 만약에 해외로 유출이 된다면 어느 정도나 그러니까 자금 유출 규모가 될까요? 그것을 뭐 지금 어느 정도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은 조금 이른 감이 있는데요. 네네. 현재 거래량을 보면은 대충 짐작이 갈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그 암호화폐를 대량으로 거래하는 것이 한 4군데 정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4군데가 거래량이 많을 때는 하루에 한 거래소에서 2조에서 3조 정도까지 거래가 되니까요. 네. 이것을 합치면 한 15조 정도, 그리고 여기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한 300만 정도 된다고 지금 이제 집계가 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이것을 물리적으로 어떻게 정부가 근데 지금 이제 2020년이 돼가는 이 시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암호화폐에 대한 어떤 이런 그 광풍이 지금 불고 있는 것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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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런 어떤 경제 전문가로서의 입장을 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법무부가 주무부처로 되면서부터 가상화폐가 규제 일변도로 가는 게 아니라는 우려는 이미 나왔었거든요. 네. 아니나 다를까 잠깐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무부 장관은 그래서 폐쇄까지 거론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도 사실 최종국 금융위원장이 이것도 조율된 발언이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예. 청와대는 최종안이 아니다. 이 국민들은 혼란스럽거든요. 혹시 정부 입장이 정확히 뭔지 알아보셨나요? 저는 청와대가 이게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그 스탠스를 취한 거는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런 어떤 그 경제와 이 경제를 규율하는 법과의 어떤 균형점을 찾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를 경제 쪽에다가 무게를 둘 것이냐, 아니면 어떤 규제나 뭐 이런 그 범죄 행위 쪽에다가 무게를 둘 것이냐에 이제 이런 관점이 있을 수 있는데요. 네. 어제 법무부 장관의 발언은 규제나 이런 어떤 이것을 범죄 행위로 보고 도박으로 보고 하는 그런 쪽에 너무 방점이 찍혔던 것이죠. 네. 그리고 최종국 폭락을 했다 반등하기도 하면서 출렁였었는데요. 정부의 오락가락 대책 때문이었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까지 거론을 하면서 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이 있었고 그러자 청와대는 확정된 것은 아니다면서 또 진화에 나섰는데요. 이 문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날씨가 많이 춥네요, 오늘. 네, 고맙습니다. 추운데 아침 네. 일찍부터. 자, 어제 SNS에 의원님께서는 그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이것만이 답일까라면서 빈대 잡자고 초과상관 태우는 격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 짐작은 갑니다만 빈대는 뭐고 초과상관은 또 뭘 말씀하신 걸까요? 빈대는 불법이라는 단어가 붙은 투기성 자금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네. 초과상관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라고 불리울 수 있는 블록체인을 의미하는 뜻으로 제가 그렇게 썼습니다. 아, 네. 네네. 그러니까 이 지금 현상은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경제부 기자, 경제부장을 거치면서 대한민국의 어떤 경제의 흐름을 쭉 이제 봐왔는데 예. 80년대의 주식 광풍 그리고 2000년대 초반에 닷컴 광풍 이제 이런 것을 거치면서 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거를 도박이나 투기 같은 양상이라고 보고 있고 지적하신 것처럼 금융위원장 입장에서는 현재의 금융질서를 지키는 쪽이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과 동조를 했던 건데 그래서일까요? 지금 투자자들은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사이에서 네. 적정 수준을 찾아야 될 텐데 너무 규제 일본대로 하면서 그래서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해임까지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뭐 어떻게 이걸 풀어나가야 될까요? 거래소 폐쇄까지 들고 나온 거는 저는 좀 더 너무 많이 나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투기 광풍 이것을 잠재우는 것은 분명히 해야 합니다. 네. 지금 현재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뭔가 여기에 투기성 자금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거래소를 폐쇄하고 싹을 잘라버리는가? 이거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라고 하는 이 블록체인이라는 것이 크게 예를 들면 위조 지폐를 만들 수 없는 그 위조를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장점, 예. 또 이런 서로 간의 어떤 그 해킹과 관련해서 굉장히 안전성이 있다는 것, 그리고 소비자와 이것을 만든 사람이 직거래를 함으로 인해서 경비 절감을 한다는 이런 장점들을 갖고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 기술의 확산을 물리적으로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예. 네. 물리적으로